화요 미스터리 극장 에밀리 소재의 미스터리. (1845년) 에밀리 소재라는 이름의 한 여교사가 라트비아의 여자 학교로 전근을 오게 된다. 그녀는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교사였다. 그런데 그녀는 지난 16년 동안 무려 19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녔고, 동료 교사들은 그런 에밀리 소재를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분필을 들고 칠판에 수업 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왜 그래? 선생님, 저기... 아이들이 목격한 것은 칠판 반대편에서 에밀리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며 글을 적는 신용을 하고 있던 에밀리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었다. 하지만 에밀리가 그곳을 바라봤을 땐 그 의문의 여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다. 그 사건 이후로 아이들은 에밀리 선생을 피하기 시작했는데 오직 한 아이만은 그녀를 여전히 믿고 따랐다. 유령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이상한 말로 선생님 괴롭히지 마. 하지만 다음 날, 그 아이는 복도에서 에밀리 선생을 마주치게 됐고, 치마가 흐트러졌구나. 선생님이 바로 잡아줄게. 그녀가 아이의 등 뒤로 가서 치마 끝자락을 잡았을 때 아이는 이상하리만큼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의 옆에 또 한 명의 에밀리 선생이 서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는 몸이 굳어진 채 눈을 꼭 감고 말았다. 이윽고 등 뒤에서 다 됐다. 이제 가보렴. 그 목소리에 아이가 눈을 떴을 땐 한 명의 에밀리 선생만이 서 있었고, 아이는 두려움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학교에 에밀리 선생의 유령이 나온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장난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시험을 보던 날, 시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50여 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 에밀리 선생이 들어와 의자에 앉았고, 곧이어 시험이 시작됐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저기 좀 봐! 에밀리 선생님이야! 아이가 가리킨 창밖에는 화단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에밀리 선생이 서 있었던 것이다. 놀란 아이들이 교실 앞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그곳엔 여전히 에밀리 선생이 의자에 앉아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의자에 앉아있는 에밀리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그러나 의자에 앉아있는 에밀리 선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그중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는데 놀랍게도 손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 50여 명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연락해 울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말했고, 부모들 역시도 그제야 아이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측에 학교를 옮기겠다고 통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교 측은 에밀리 선생을 불러 자초지정을 캐물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 그녀가 16년 동안 학교를 무려 19번이나 옮겨 다녔던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에밀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유령일까? 아니면 에밀리의 도플갱어일까?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에밀리 소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프로페서 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담 섀도우입니다. 프로페서 레이, 네. 에밀리 소재를 쫓아다녔던 그 미지의 여인은 누군가요? 정확히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에밀리 소재와 똑같은 외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언들에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네. 에밀리 소재의 도플갱어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에밀리 소재의 이야기는 미국의 로버트 달 오웬이라는 작가가 미국 전역에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야기인데, 네. 이 로버트 오웬이 이 당시에 여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성장해서 오웬을 만났을 때 이 에밀리 소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설가로서 작가로서의 또 굉장한 흥미를 느끼면서 에밀리 소재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웬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죠. 네. 그런데 그녀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다 사실로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로버트 오웬이 에밀리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보기 위해서 에밀리 소재가 어렸을 때 살았던 프랑스 지역에 에밀리 소재와 같은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을 때 에밀리 소재가 어렸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 소재가 쌍둥이인 줄 알았다. 아, 항상 그녀 옆에는 그녀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냥 쌍둥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녀는 쌍둥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밀리 소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은 에밀리 소재와 함께 해왔던 거죠. 그리고 에밀리 소재가 19년 동안 16번의 학교를 옮겨 다니는 동안에도 늘 함께 있었던 거죠. 네, 저희 속설에 의하면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있죠? 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도플갱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도플갱어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학설이. 그러니까 에밀리 소재는 어떻게 보면 육체와 영혼이 스플릿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플갱어를 보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 소재는 자신의 도플갱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은 도플갱어의 존재를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타인의 입을 빌어서 알 뿐이지 자신은 도플갱어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학교를 옮겨 다녔어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자신은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고통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에밀리 소재가 라트비아의 이 여학교에 있었을 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칠판에 분필을 들고 수업 내용을 적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을 해준, 증언을 해준 학생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에밀리 소재 선생님의 몸이 뿌옇게 흐려져 보이기 시작했다. 뿌옇게 흐려져 보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반대편에 에밀리 소재와 똑같은 모습의 한 여성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여성의 손에는 분필이 없었어요. 그 여성은 에밀리 소재가 칠판에 수업 내용을 적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을 뿐이죠. 분필이 없는 빈손을 들고.
근데 이런 에밀리 소재 같은 여성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흔하지 않죠. 도플갱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에밀리 소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도플갱어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도플갱어를 목격했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 중에도 많아요. 아, 그러면 이 도플갱어라는 거는 본인은 알 수 없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본인이 도플갱어를 보게 되면 죽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도플갱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에밀리 소재처럼 본인이 도플갱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경우가 드물죠. 아, 그래요. 오히려 본인은 도플갱어를 보고 도플갱어를 본 직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그 캐서린 여왕 같은 경우에 캐서린 대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네. 시중들이 네.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여왕님의 집무실 의자에 여왕님과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뛰어들어와서 그 말을 듣는 캐서린 대제가 일어나서 그럴 리가 없다. 네. 가보자. 라고 해서 가요. 갔더니 정말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성이 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캐서린은 화가 나서 병사들을 부릅니다. 시중과 병사들을 불러요. 당장 저 사기꾼 년을 잡아라. 네. 쳐 죽여라. 네. 끌어내라. 내 의자에서 끌어내라. 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가죠. 그런데 병사들이 달려가는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빈 의자만 있게 돼요. 그리고 캐서린 왕은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 네. 미국의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죠.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 평소의 별명이 아니스트 에브예요. 네. 정직한 에브라함. 네. 그리고 항상 정직함을 신조로 모토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네, 그렇죠. 이 에브라함 링컨이 자신이 도플갱어를 봤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도플갱어를 본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대통령이 되고 임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미국 대통령,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고 임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는 침실 거울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좀 뿌옇게 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네네.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자신과 지금 자신의 표정이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네. 항상 내 모습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네. 나도 모르게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 나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울 속에 내 자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찾아본다면 이런 사진 혹은 이런 영상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일부는 조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했던 자신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그 도플갱어가 거울 바깥에 있는 자기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아, 근데 전 약간 좀 더 무서운 건 네. 내 영혼에 분리된 모습이라고는 하나 나와 같은 인성을 가진 존재는 아니란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텅 빈 껍데기일 수도 있죠. 에밀리 소재의 케이스가 텅 빈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간다면 링컨 같은 경우는 그 도플갱어의 모습을 봤는데 그 도플갱어, 그 거울 속에 비친 도플갱어가 코끝을 기준으로 해서 코를 기준으로 해서 두 얼굴로 이렇게 분리되는 얼굴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너무 불길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개로 분리됐던 그 시점이 링컨의 두 번째 임기를 의미한다. 라는 후세의 이야기들이 전해지죠. 링컨은 두 번째 임기 때 암살당합니다. 네, 그쵸. 아, 근데 이 도플갱어를 봐도 바로 죽는 건 아니네요. 바로 죽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플갱어를 본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게테라고 할 수 있는데 게테는 자신이 20대 때부터 도플갱어를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네. 도플갱어 게테는 보는 자신의 거죠. 20대 때부터 도플갱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80대까지 장수를 했어요. 오히려 네. 그 도플갱어를 보고 나서
문학적인 영감을 많이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뒷이야기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 또 도플갱어의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도플갱어의 정체를 모르죠. 영국의 의회에서는 1906년에 의회 회의 때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의원이 네. 회의장에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몸 상태가 이제 괜찮냐 네네. 걱정했었다라고 다가가서 말을 걸겠죠. 말을 거는데 그 의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회의 내내 말도 하지 않고 발언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다들 몸이 좋지 않아서 저러나 보다. 그래도 회의에 참석해 준 게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쨌든 회의를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의원의 집을 다른 동료 의원이 찾아갑니다. 네. 그때 회의에 와줘서 고맙다. 근데 또 몸이 안 좋아졌나 보다.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보니 네네. 라고 말을 걸어요. 그때 그 의원이 얘기합니다. 난 회의를 간 적이 없어. 난 침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이게 1906년에 영국 의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영국 의회에서 이 일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영국 신문에도 이게 기사로 보도가 될 정도였죠. 아니 그러면 이게 가고자 하는 너무 의지가 강해서 정말 자기 영혼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그럴 수 있죠. 네네. 도플갱어는 결국 영혼인가요?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플갱어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카와 바라는 뜻으로 이제 나눠서 영혼과 육신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플갱어는 전 세계 고대에서부터 그 존재에 대한 그 관련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신들 기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도플갱어를 봤을 때 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도플갱어가 실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깥에 보이는 저 유리창문 너머에서 내가 하는 행동 혹은 마담 섀도우가 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또 다른 내 자신이 있을 수 있죠. 가끔 그 수증기가 낀 욕실 유리를 이렇게 볼 때 제 형체만 보이잖아요. 네. 가끔 그런 생각 하긴 하거든요. 지금 저 친구는 웃고 있나? 라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긴 했는데 모르는 거군요. 알 수 없죠.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는 가장 인상적인 건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저 들은 이야기니까요. 근데 면도를 하기 위해서 네. 면도 크림을 발랐는데 바른 다음에 면도기를 들고 거울을 바라보는데